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죠. 이제 날씨는 정점으로 점점 향하고 있습니다. 자, 장마 이제 시작됐고 폭염이 장마인데도 심하고 덥네요. 네, 굉장히 일하기 쉽지 않은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역시 2달 정도면 지나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벌써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을에는 어떤 또 우리 여행업계에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기를 바라보면서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그 관광청 본청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좀 한 내용을 영상으로는 아니고 텍스트로 오늘 좀 제가 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페낭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한 설명의 소식 전해드릴 거고, 또 인터뷰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간접적으로나마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네. 에어서울이 베트남의 라뜨랑 운항 재개를 했는데 탑승률 98%랍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전해드리니까 굉장히 많이 한국 사람이 갔다고 그러는데 요거 이따가 다시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 에어부산이 인천과 코타키나발루 운항을 시작했고요. 서울시 관광협회가 관광 디지털 전문가 과정을 열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싱가포르 노선 데일리로 증편하고요. 제주항공은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게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바로 첫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좀 전해드릴 건데, 자, 스페인이죠. 스페인인데 매년 스페인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한 8,300만 명 정도, 코로나 팬데믹 요거 제외하고 1위가 프랑스, 2위가 스페인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 재건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스페인은 각 지방 정부가 민간 부분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 여행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시장을 총괄하고 있는 하이메 알레한드레 스페인 관광청 관광 디렉터입니다.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일본 오피스에서 일단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또 우리 이은지 대표님이 스페인 관광청 한국 대표를 맡고 있죠. 이번 디렉터의 방안을 통해 항공 노선 운항 재개와 여행사와의 다양한 협업을 논의하기 위해 방안했다고 밝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졌는지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페인 현지 관광산업 현황과 한국 여행계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스페인은 이미 작년 6월부터 정상적인 상황에 대비 한 60% 작년 6월에 회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더 많게 회복을 했고, 거의 우리 저희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저희 스페인 현지에 계시는 우리 디에고 님도 매번 소식을 전하지만 거의 이제 회복이 많이 된 것 같고 거의 정상 수준으로 가깝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페인 한 해 전 세계 약 1만 명 이상 찾고 있습니다. 여행. 이게 스페인 인구의 2배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관광 대국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인바운드가 1,800, 1,700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관광 대국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5천만 명, 5천만 명 보죠. 여기 2배. 1억 명 정도는 들어와야 관광 대국이 된다는 게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한국인이 2019년에 얼마만큼 스페인을 갔냐면 63만 명. 약 63만 명. 어마어마하게 갔죠, 여기도. 2020년에는 팬데믹 시작됐을 때 이때 13만 명 정도 방문했고, 작년 있죠. 한참 팬데믹일 때도 이러면 그때도 3만 8천 명 정도가 방문했대요. 스페인 참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관광정책 변화, 스페인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봤더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위생 방역, 그다음에 안전 같은 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제재한다는 게 아니라 위생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보다 더 좀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야하는데 뭐냐? 취소하는 거. 항공이라든지 호텔 같은 거 취소할 때 좀 더 유연하게 고객 입장, 그러니까 여행객 입장에서 유연한 정책이 반영이 되도록 좀 하는 게 팬데믹 이후에 바뀐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4월과 5월에 지난 4월과 5월에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스페인 여행을 예약한 비중이 약 240%가량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인천 바르셀로나 항공 직항,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시아나항공이 7월, 대한항공이 9월 다시 재개될 예정이고, 마드리드 직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했겠지 뭐. 자, 그리고 여행업계 지원 또는 협업 관련한 계획들 있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 투입이 좀 늘어났는데 이 예산 금액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의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그냥 전략적으로 잘 쓸 거고, 이번에 한국을 찾은 계기를 통해서 여행사 또 항공사 관계자들 만나서 다양한 협업 이런 거 논의하고요. 9월에는 본청, 스페인 관광청 본사의 부총장이 9월에 또 한국을 찾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행사도 그렇고 관광청도 그렇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스페인을 찾고 있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스페인 축구 강인리도 있고 해서 스쿠버로 엄청나게 온대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여행객들은 소비와 그다음에 체류 일수도 늘어날 것 같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좀 어떤 럭셔리에 가까운 그런 여행 스페인에서 그런 쪽도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 예상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FIT와 단체 어떤 게 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 여행객. 예. 요게 한 4년 전만 해도요, 여행사를 통한 단체 패키지가 좀 많았대요. 4년 전만 해도. 근데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개별 여행, FIT가 좀 늘고 있는데, FIT가 한 56%,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단체 패키지인데, 연령대로 따지면 FIT는 한 20에서 40대 정도,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걸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현지 라이센스가 없으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없는데 한국의 일부 여행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인솔자가 직접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현지 가이드들의 애로가 크고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같은 내용을 몰랐대요. 전혀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어서 이번에 한국 여행사 미팅할 때 이런 것들 좀 논의해 봐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이제 그 연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에서 뭐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향후에 좀 이런 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스페인에 좀 주목할 만한 여행지 이런 게 좀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이건 그 스페인의 제도죠. 그 카라니아 제도 거의 지중해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좀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를 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여행 쪽에 많이 좀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여행사도 또 같이 살아야 되고, 또 FIT로 여행 오시는 분들, 그분한테도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가 가야 되고, 관광처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정책을 좀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가 봐도 정리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한 것 같다. 말로. 자, 한번 참고하시고요. 스페인이 워낙 또 막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소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소식은 또 이제 페낭, 말레이시아의 페낭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솔직히 몰랐거든요. 잘 말레이시아 페낭이 저기 위에 있는 건 알았는데, 자세히 몰랐어. 근데 매력 있더라. 매력 있어. 동서양 공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섬이지요. 섬인데 말레이시아 본토와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섬 같은 섬 아닌 섬인 말레이시아 페낭입니다. 예?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서울 이제 저걸 했어요. 설명했고, 한국은 이제 유니홀리데이가 여기 이제 관광청 한국 시장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페낭이 이제 말레이시아
북서부 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배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면 돼요. 크루즈가 많이 가거든. 크루즈, 대형 럭셔리 크루즈가 많이 가요. 그 북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거리의 벽화, 연중 내내 축제 진짜 많이 열려요. 예. 그리고 다양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1억 3천만 년 된 열대우림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Penang is the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Soak your feet in its pristine beaches and immerse in the Penang Hill Biosphere Reserve by UNESCO, a 130 million year old rainforest which consists of Penang Hill, Penang National Park, and other nature attractions with its rich flora and fauna. Despite being the second smallest state of the country, Penang is a melting pot of rich history, heritage, cultures, and people. A city that still retains its well-preserved colonial buildings, green paddy fields, to having skyscrapers and shopping malls. In 2008, its capital city, Georgetown, was inscrib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lso known as the Pearl of the Orient, Penang is also ranked as one of the 15 best islands in the world to retire on this year by International Living. People of different races and ethnicities live harmoniously with each other, celebrating its diversity through all year long, colorful cultural, religious, and arts festivals and celebrations. Penang people will welcome you with their hospitality and smiles. Its lip-smacking food will make you crave for more. Our Penang Laksa is ranked world's 7th best food by CNN, and whatever you name it, we have it here. Come here and satisfy your taste buds with our street food and other delicacies. No matter where I am, home is Penang. This is the place I want to be. My hometown Penang welcomes you. 도시 자체가 타임머신을 타고 어딘가 갔지 않나? 간 거 아닌가? 이 정도 착각이 들도록 막 공존해요. 여러 가지가 막 과거, 현재, 막 모던, 올드 막.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특별한 페낭의 어떤 장소로 가야 되냐? 그게 아니야. 그냥 걸어 다니고 그 페낭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 공간 다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 이게 크기가 제가 듣기로는 전라도 우리나라 전라도 정도 크기 정도 된대요.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말레이 그쪽 상품 관여하시는 분들 이게 직항이 없어. 직항이 말레이즈 이게. 근데 직항이 없는데 왜 없냐? 이게 지금 뜨면 한 5시간 반 정도에서 한 7시간 요 사이 5시간 반 정도 이상을 봐요. 그런데 이게 애매해. LCC가 들어가긴 말로 거리로 따지면 LCC가 들어가 주는 게 맞아. 요즘 추세로 보면. 왜냐? 항공 좌석을 처음부터 이게 처음에 150석 이상이 나와줘야 돼. 자리를 다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 모험이야 항공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FAC는 당연히 좀 비행기가 크니까 당연히 좀 굉장히 부담이지. 근데 LCC 가려니 LCC가 최근에 티웨이나 몇몇 개 항공사가 대형기 도입한 거 이제 시작했지. 그죠? 이 정도 거리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에요. 직항이 없다는 게. 그래서 한국에서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쿠알라룸푸르나 이제 코타키나발루 거쳐서 이동해야 되고 싱가포르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도 이용 가능한데 요런 직항이 조금 문제라는 거. 요게 빨리 항공사에서 내가 봤을 때 여기 돼요. 페낭. 이거 항공사에서 이거는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돼. 난 간다 여기. 예? 그죠? 자, 도심 내 이동은 뭐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요. 자전거가 잘 돼 있어요. 링크 바이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전거 대여 시스템. 그래서 셀프로 딱 빌리고 수 있고 또 크루즈 말씀드린 말 크루즈 여기 2010년에 어마어마한 리노베이션 해갖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셀러브리티 크루즈 기타 등등 뭐 여기 기항 딱 하면서 엄청 좋습니다. 영국 지배를 받아서 또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 관광도 있고 또 인센티브 마이스 단체 굉장히 적어봤죠. 한국에서 거리도 비교적 멀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객
우리 마이스 개최위에서 어마어마한 또 실내 컨벤션장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련한 상품들 좀 많이 좀 개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 진짜 주목할 만한 여기 말레이시아 페낭이야. 코타키나발루 유명해 이미 그죠? 워낙 많이 갔고 페낭 직항 떠야 되네. 올해 안에 어려운가? 아무튼 가까우실 내에 이거 됩니다. 페낭. 제가 조만간에 갈 일이 좀 있거든요. 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올게요. 제가 제대로 찍어서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 에어서울이 6월 24일 라트랑 노선 운항 재개했습니다. 오전 8시경에 출발을 했고요. 자, 국적항공사로서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탑승률이 무려 98% 기록했대. 꽉 채웠다는 얘기지. 그래서 라트랑 현지에서 비행기 물대포 쫙 쏘면서 지금 화면 보시는 물대포 쫙 쏘면서 컨그레이체이션 했답니다. 자, 그리고 에어서울 인천 라트랑 항공편 6월 24일부터 주 4회 떴습니다. 월, 목, 금, 일요일 운항합니다. 다음 소식. 계속 LCC의 재운항, 취항 소식입니다. 에어부산은 또 6월 24일 오후 7시 코타키나발루 항공편 시작으로 인천 코타키나발루 운항 다시 떴습니다. 이번에 에어부산은 신규 취향이구나. 신규 취향이네요. 그래서 오후 7시에 출발해서 현지에 밤 11시 반에 도착. 그러면 1박 날, 이게 좀 아깝다. 귀국은 현지에서 오전에 또 오네. 요게, 요 일정이 좀 시간대가 좀 아쉽네.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운항될 예정이고요. 비행시간 5시간 반 정도 220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좀 전에 페낭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좌석 채우기 좀 부담이 가나 봐. 그죠? 7월 12일부터는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요거에서 주 4회 화수 금 토 요거 증편됩니다. 7월 12일부터 에어부산 현재 인천에서 나리타 오사카 운항하고 있고요. 코타키나발루 시작으로 동남아 확대합니다. 6월 말일 날 베트남 나트랑, 7월 14일 다낭, 7월 20일 방콕 3개 노선 신규 취항하고요. 7월 22일 후쿠오카 노선 운항 시작하고 7월 말까지 총 7개 노선 인천에서 운항합니다. 지난이 아니죠. 7월 14일도 부산 코타도 운항 재개하고요. 그리고 부산 코타키나 김해에서 오후 7시 출발합니다. 부산 분들 아주 이제 다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다음 소식 티웨이 볼게요. 티웨이 항공 7월부터 싱가포르 노선 운항 횟수 늘립니다. 지난 5월 말 국내 LCC 최초로 인천 싱가포르 취항한 티웨이는 7월 9일부터 기존 주 2회에서 주 7회 데일리로 확대 운항하고요. 인천에서 밤 8시 50분에 출발하네요. 이번 증편 통해서 347석 A330 대형기 드디어 여기에 투입합니다. 주 7회 운항했다는 비행 날짜 선택폭 넓어지고요. 고객들이 여행 일정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12석 들어가네. 비즈니스 12석 그리고 그래서 총 335석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막 계속 늘어나네. 특히 동남아 집중적으로 이제 막 물 만난 그것처럼 그죠. 근데 이게 기름값이 이게 그죠. 다음 소식.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우리 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2022년 서울관광 리더십 아카데미 관광 디지털 전문가 과정 개설했습니다. 다음 달 7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 진행하고요. 교육 방식은 화상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며 교육 비용 무료입니다. 관광 리더십 최고 경영자 과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8주 과정으로 운영되고요. 8월 말경 수강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추후 협회 홈페이지 통해 안내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워야 삽니다. 배워서 남 줍니까? 배워서 남 줘야죠.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됩니다. 물론 나도 좋고. 자,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계획되어 있는 일이 있는데 저도 어쨌든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면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